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대면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비대면이더라도 최대한 현장감 있게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소속한 기관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잘 들어주셔야 돼요. 한국 라이프 세이빙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기관인데 아마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크게는 익사 예방에 관한 활동, 생존 수역을 교육한다거나 해변에 있는 위험성을 해변 위험성 평가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기관이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응급처치 교육팀의 연구원으로 그리고 강사로 응급구조사로 있는 김효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교육 주제를 설명하고 바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교육 주제는 심폐소생술이 아니에요. 심폐소생술이 아니라 쓰러지거나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사실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쓰러진 사람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사람인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무엇을 어떤 순서대로 할지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 어떤 일을 할 거다라고 혹시 예상해 본 적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데 갑자기 같이 하교하던 우리 친구가 우리 학교 학생이 갑자기 쓰러진 상황을 상상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일을 할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생각해 볼게요. 잠깐. 아마 의식도 확인해야 할 것 같다. 또는 신고해야 할 것 같다. 또는 진짜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도 해야겠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다라고 예상이 돼요. 근데 사람이 쓰러진 걸 발견했을 때 해야 하는 것들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다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을 어떤 순서대로 할지에 대해서는 조금 혼란스러울 거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대로 하는 방법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쓰러지면 정말 중요한 시간이 있거든요. 몇 분인지 혹시 아세요? 4분이에요. 4분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넘어져요. 쓰러집니다. 무릎에서 피가 나네요. 제 무릎은 치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OX 퀴즈예요. 하나, 둘, 셋. 네, 치료할 수 있죠. 하나만 더 볼게요. 제가 뭘 먹었는데 잘못 먹었나 봐요. 배가 아프고요. 설사하고 구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제 배는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치료할 수가 있죠. 네,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볼게요. 어떤 사람이요, 심장이 갑자기 멎었어요. 자, 심장이 멎어서 뇌로 가는 혈액이 끊겼습니다. 자, 뇌가 다치기 시작했어요. 이 뇌는 치료할 수 있을까요? 하나, 둘, 셋. 네,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뇌는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뇌는 다치기 전에 보호를 해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뇌가 다치지 않고 잘 보호된 상태로 병원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일, 그게 우리의 오늘 교육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4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기 전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자,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문구를 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해야 할 행동이 실제로 7가지거든요. 근데 이 7가지의 행동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람이 쓰러지면 이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저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고 마지막으로는 저렇게 하세요. 라고 주저리 이야기하는 것은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있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듣지만
실제 상황에서 오늘 들은 것을 바탕으로 꼭 제대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쓰러진 사람 발견했을 때 기억에 남도록 한 가지 문구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구는 바로 잘 기억하세요. 위, 반, 신, 호 32번입니다.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쓰러진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행동들의 첫 번째 글자만 따서 만든 문구예요. 위반신호 32번입니다. 자, 위로 시작하는 행동을 제일 처음으로 할 거고요. 반으로 시작하는 행동이 두 번째인 거예요. 신으로 시작하는 행동이 세 번째고 쭉쭉쭉쭉 마지막 번까지 볼 겁니다. 자, 위로 시작하는 행동은 위험물들을 치우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위험물들을 치우지 않고 그냥 응급처치를 하려고 뛰어들면 쓰러진 사람뿐만 아니라 처치자 자신이 위험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를 위해서 위험물을 반드시 치우고 응급처치할 수 있어야 하겠고요. 동의도 구해야 해요. 위험물을 치우고 신체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환자를 보호했다면 동의를 구해서 법적으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근데 사람이 쓰러졌는데 어떻게 동의를 구하나요? 그죠? 근데 사람이 쓰러질 때 항상 심장이 멎어야만 쓰러질까요? 아니죠. 잠깐 어지러워서도 쓰러질 수 있고 잠깐 다리에 힘이 풀려서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의식이 있으니까 직접 물어보면 돼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심장이 멎어서 쓰러진 사람이라면 의식 자체가 없겠죠. 반응을 할 수 없겠죠. 그럴 때에는 주변에 보호자 있어요. 그래서 보호자를 찾아봅니다. 근데 만약에 보호자도 없으면 나름대로 암묵적 동의 받았다 생각하고 그냥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 확인 단계, 동의 구하기 단계 마치고요. 반응 확인 단계로 살펴볼 텐데 자, 반응을 확인할 때에는 이렇게 해도 될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볼게요. 1번 방법,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세요? 네, 2번 방법,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십니까? 3번 방법, 일어나 보세요. 자, 어깨를 때리거나 뺨을 치거나 흔드는 방법 어떤가요? 자, 이 세 가지 방법 모두 확실하게 해서 이 쓰러진 사람에게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이 쓰러질 때 아이고 나는 이제 심장이 멎었으니까 잠깐 자리 깔고 누워야겠다 생각하면서 쓰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쓰러지죠? 그렇죠. 생각할 틈 없이 철푸덕하고 쓰러지죠. 그러면 이 쓰러지는 과정에서 다른 데는 다쳐도 그래도 괜찮은데 여기가 다치면 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머리 밑에 있는 기다란 척추, 목부터 허리까지 이어져 있는 척추, 뼈 안에는 신경이 지나다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경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쓰러운 사람에게 반응을 확인할 때 확실하게 하긴 할 건데 너무 많이 이 사람을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근육을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있는 근육 중에서는 조금만 자극해도 크게 아픔을 느끼는 그런 근육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승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을 자극해서 소리내어 불러보도록 이렇게 해볼게요. 자, 승모근을 자극해서 이 승모근 자극하는 이유는 조금만 자극해도 크게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기 때문에 이 승모근을 자극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극하면서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라고 한번 불러보는 거죠. 청각적으로도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반응이 없어요.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위, 반, 신. 신고할 때에는 119에 신고를 해야겠죠. 그리고 심장 충격기도 요청해야 합니다. 자, 신고와 심장 충격기를 요청할 때에는 한 사람에게 한 번에 요청하는 것도 좋지만 만약에 주변에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한테는 신고, 한 사람한테는 심장 충격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자, 지금 제가 앞에 회색 티를 입고 있지요.
회색 옷을 입은 저에게 신고랑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는 연습을 해볼게요. 거기 회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거기. 좋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두 가지를 요청하면 요청받은 사람은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얼른 신고하고 얼른 심장 충격기를 최대한 빨리 가지고 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고까지 요청을 했으면 구급차가 얼마나 걸릴지 한번 예상해 볼게요. 구급차 빨리 오면 좋겠는데 4분 안에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네, 8분이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평균 시간입니다. 소방청에서 나온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달을 드려요. 자, 이미 8분이라는 시간은 4분이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구급차 기다리지 않아요.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겁니다. 위, 반, 신, 호. 이제 호흡 확인 단계예요. 4분밖에 없는데? 아까 반응 확인했는데 왜 또 호흡을 확인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호흡 확인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단계예요. 반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는 이 쓰러진 사람의 심장 상태를 알 수는 없었잖아요. 근데 호흡을 확인하면 심장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호흡을 한다는 건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중에 폐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폐에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심장이에요. 폐에 친한 친구 심장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쵸? 근데 호흡이 없다는 건 폐가 멈췄다, 심장이 멈췄다, 뇌로 가는 혈액이 없다, 뇌가 위험하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이때는 하는 거죠. 자, 이제 호흡을 확인할 건데요. 손바닥보다는 손등이 더 예민해서 손등 2개로 확인할 거고요. 하나의 손등은 날숨을 확인할 거예요. 입과 코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을 느낄 거고요. 나머지 하나의 손등은 가슴 또는 배에 올릴 거예요. 그래서 들숨을 들이실 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손등으로 느껴볼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이거 주의해야 돼요. 여자랑 남자는 호흡 방법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성은 주로 흉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손등을 올릴 때 가슴에 올리도록 하고요. 남성은 주로 복식 호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밑에 복부 쪽에 올려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손등을 이제 올려볼게요. 자, 가슴에 대는 손은, 배에 대는 손을 완전히 붙여야 오르내림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코와 입에 대는 손을 살짝 떼어야겠죠. 그래야 숨결을 충분히 막지 않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초를 한번 말로 세어볼까요? 준비하시고 시작! 좋습니다. 1, 2, 3으로 센 친구도 있을 거고 하나, 둘, 셋으로 확인한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권장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입니다. 왜냐면 3초를 셀 때 1, 2, 3 이렇게 세어버리면 충분한 3초를 확인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2박자씩 나누어서 세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 둘, 셋. 자, 호흡이 있으면 119에 신고했던 구급차를 기다려요. 근데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호흡을 확인하면서 119에 신고했던 구급차를 기다립니다. 근데 만약에 호흡이 없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니 지체하지 말고 심폐소생술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문구 위, 반, 신, 호 32번입니다. 한번 우리 친구들 입으로 소리내 볼게요. 시작! 위, 반, 신, 호 32번. 우리 그 중에 호까지 맞췄어요. 선생님이 얼른 한번 이 쓰러진 사람을 처치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사람이 쓰러졌어요. 얼른
치우고 일어나 보세요. 괜찮으세요? 반응이 없어요. 거의 검정색 옷 입으신 분 119에 신고해 주시고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다음 하나, 둘, 셋. 두 손 둘 다 오르내림도 없고 바람도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심장과 폐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을 해볼 텐데 심장은 어디에 있는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른손 주먹 한번 쥐어볼까요? 생각보다 심장 실제 크기가 작아요. 요만합니다. 이만한 심장이 가슴 왼쪽, 가운데, 오른쪽 중에서 어디에 붙어 있을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정답은요, 가운데 있습니다. 가운데서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기는 한데 실제 위치는 정가운데라서 우리 가운데 압박할 거예요. 근데 가운데 압박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가운데가 되게 길어요. 양옆에 갈비뼈를 누르지는 않을 거예요. 갈비뼈 사이에 세로로 있는 이 뼈를 압박할 건데 내 가슴에도 있는 세로로 있는 뼈 한번 눌러볼까요?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되게 딱딱하죠? 우리는 가슴 압박할 때 명치를 누르는 게 아니라 이 뼈 부분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압박할 건데 자, 이 긴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지정해서 압박하죠. 젖꼭지랑 젖꼭지, 연결선, 정중앙 부분을 압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압박할 때 손의 어느 부분으로 압박하나 한번 우리 그려볼게요. 1, 2랑 5를 만들어서 5는 도화지, 1은 펜. 자, 이 펜으로 얼만큼으로 압박할지 손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저는 이만큼으로 할 거예요. 저는 이만큼으로 할 거예요. 여러 범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자, 우리는 딱 요만큼으로만 압박할 겁니다. 자, 딱 요만큼 요 아랫부분으로만 압박할 거예요. 손바닥에 2분의 1 아랫부분으로만 압박할 거예요. 즉 가슴에 닿을 때 가슴에 손가락까지 다 닿지 않아요. 손가락과 손바닥 부분은 떼어져 있는 상태에서 압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깍지를 껴야 하고요. 이 상태로 5에서 6cm 이만큼 압박할 거예요. 생각보다 깊게 압박이 되죠. 자, 실제 사람에게 압박할 때에는 옆에서 봤을 때의 자세가 엎드려 있겠죠. 이 상태에서 무릎을 꿇은 상태로 허벅지가 바닥에 대하여 90도가 되어야 돼요. 허벅지가. 그리고 팔이 팔꿈치가 딱 펴진 상태로 가슴, 쓰러진 사람의 가슴에 대하여 90도가 만들어져야 정확하게 깊게 체력을 아끼면서 압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압박 자세랑 깊이를 살펴봤는데 하나 마지막 더 볼게요. 속도예요, 속도. 너무 빨리 누르면 깊이가 잘 안 들어갑니다. 너무 천천히 누르면 뇌에서 요구하는 혈액량을 충족시켜줄 수가 없겠죠. 자, 1초에 2회 누르는 속도가 적당하다라고 가이드라인에서는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1초에 2번을 우리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압박을 할 겁니다. 아무 노래나 부르지는 않을 거고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 다 아는 노래를 부를 거예요. 그 노래는 바로 제 애국가 동해물과 우리나라 만세까지 부르면 1초에 2번 박자도 딱딱 맞춰서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노래가 끝남과 동시에 30번이 끝난대요. 자, 여러분 제가 노래를 스스로 부르면서 압박을 해볼 테니 여러분들은 제가 진짜 30번을 압박하는지 내 눈으로 한번 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초에 2번 박자로 한번 압박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자, 몇 번 했죠? 네, 30번입니다. 동이라는 글자는 쉬고 해물과 해라는 글자부터 박수를 치기 압박을 시작해서 우리나라 만세까지 하면 2번을 더하면 완성.
31번 한다고 위험한 건 아닌데 딱 맞게 압박을 해서 교대할 때도 바로바로 교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0번 가슴 압박 마치고요. 이제 숨 불어넣기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 위, 반, 신, 호, 30까지 맞췄죠? 그 다음은 이제 이입니다. 자, 2번 숨을 불어넣을 건데 후후 이렇게 연속해서 불어넣지는 않아요. 한 번 불어넣을 때 1초 불어넣고 1초간 잠깐 쉬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1초 동안 불어넣어요. 그 전에 기도학고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2개의 손가락으로는 턱뼈를 잡고요. 나머지 손으로는 이마를 잡고 턱선하고 바닥이 90도가 될 만큼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코를 막고 1초 코 떼고 쉬었다가 다시 코를 막고 하면 실제 사람은 가슴이 부풀어 오르겠죠. 그것을 보면서 이제 불어넣도록 해요. 근데 지금은 사실 코로나 상황이고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경우 인공호흡을 하기가 매우 힘들겠죠. 자, 인공호흡은 마스크를 쓴 사람에게는 제거를 하고 하지 않습니다. 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집에 있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는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아직 인공호흡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요 할 때에는 압박만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인공호흡을 하면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면 좋은데 안 해도 괜찮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반 신호 32까지 했어요. 숨을 안 불어넣을 거라면 압박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첫 번째, 119가 도착했을 때까지. 두 번째, 내가 지치거나 위험에 빠지게 될 때까지. 세 번째, 신고 단계에서 요청했던 심장 충격기가 올 때까지. 그리고 마지막 119가 도착했을 때까지 했나요? 119 도착했을 때 자기가 정말 위험에 빠지게 되었을 때 심장 충격기가 도착했을 때 마지막 쓰러진 사람이 움직일 때 이 4가지 상황을 제외하고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계속 반복해줘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심장 충격기 단계인데요. 심장 충격기는 이렇게 빨간색 뚜껑을 가지고 빨간색 뚜껑인 장비를 오늘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기계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우리 친구들이 아마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하철에 있는 심장 충격기한테 가보면 그 길을 보러 가보면은 노란색 뚜껑을 가진 장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아현역 가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 학교 거는 또 다르더라고요. CU 메디컬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기계가 조금씩 다 다르지만 사용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한 개의 기계를 오늘은 한번 볼 테고요. 이 기계는 사실 전원 버튼이 없어요. 이거는 소아용 모드, 성인용 모드를 변경하는 버튼이고요. 얘는 쇼크 버튼인데 전원 버튼이 없어요. 또 어떻게 켜냐면 이렇게 덮개를 열면 전원이 켜집니다. 저는 여러분들 지금 교육하려고 이 배터리를 빼고 와서 소리가 안 나지만 실제 이렇게 바로 켜져요. 이따가는 선생님이 음성 지시로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어서 그림대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 연두색 이 패드는요. 오른쪽 쇄골뼈보다는 아래에 붙이세요 하는 그림이고요. 하나는 왼쪽 옆구리 아래에 붙이세요 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오른쪽 쇄골뼈 아래, 왼쪽 옆구리 아래에 붙일 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지금 그림이 오른쪽 어깨 쪽에 붙이라는 방향은 보여주지만 쇄골뼈 밑에 붙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쇄골뼈 밑에 붙인다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왼쪽 옆구리 아래에 붙이는 거 이거는 배에 붙이라는 것처럼 그림이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는 옆구리 쪽에 붙여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제 한번 전원을 열어서 덮개를 다시 열어서 켜볼 건데 이 안에서 나오는 음성 지시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고 켰어요. 전기 작동 정상.
환자의 상의를 제거하고 패드를 그림과 같이 색깔에 주의하여 밀착되게 붙여주십시오. 패드를 다 붙였으면 사실은 압박이 계속 지속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언제 떨어지는지 잘 들어보세요. 심전도 분석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전기 충격이 필요합니다. 충전 중입니다. 환자에게 접촉하지 마십시오. 떨어지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떨어져야 됩니다. 전기 충격 버튼을 누르십시오. 자, 이제 여기 빨간 버튼을 누를 거예요. 전기 충격이 전달되었습니다. 환자에게 접촉해도 됩니다. 필요하다면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십시오. 압박해야죠. 압박 30회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박자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 압박 박자 그대로 압박을 하게 되면 네, 아까 그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것과 똑같은 박자로 압박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는 노래를 안 불러도 되고 이 기계에서 나오는 음성 지시에 따라서 압박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당황하지 않고 속도도 잘 조절하면서 압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심장 충격기 패드는 이렇게 예쁘게 붙였죠. 근데 저는 이제 다음 교육에서 이 패드를 또 쓰려고 이렇게 정리를 할 거예요. 정리해서요. 또 닫아서요. 이거를 넣을 거예요. 또. 근데 여러분들 실제 상황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넣는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패드는 일회용이에요. 그리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패드는 절대 제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심장 충격기가 패드는 일회용인데 이 사람이 지금 만약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쓰러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는 이 사람이 움직이고 정신을 회복했다 하더라도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부착한 상태에서 끝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 사람 움직이는데 기계에서 충격 주라고 하면 어떡해요? 움직이는 게 먼저죠. 충격을 주면 안 되죠. 그리고요, 기계에서도 이렇게 얘기할걸요. 분석 결과 충격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호흡 확인하고 대기하세요라는 음성 지시를 기계에서 알려줄 거예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라서 처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장 충격기 패드 붙이고 전원 켜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을 살펴봤는데 방금 나왔던 띠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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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자는 1초에 2번 박자이고 정확하게 30번까지 하라고 박자가 나와요. 그럼 30번이 지난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2번 숨 불어넣으세요라고 해요. 근데 코로나 환자라서 숨 못 불어넣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로 공백 없이 그냥 연결해서 이 인공호흡을 하라는 음성 지시 무시하고 압박으로 메꿔서 진행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심장 충격기 위반 신호 32번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쓰러지는 것을 혹시 목격한 적이 있나요? 네. 학교에서 쓰러지는 일이 응급 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죠. 근데 혹시나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선생님 여러분께 당부 하나만 드릴게요. 응급 처치에는 담당자가 따로 없어요. 응급 처치에는 보건 선생님이 꼭 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보건 선생님이 일단 오셔야겠죠. 근데 그 전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부르러 뛰어가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중요한 시간이 있잖아요. 4분. 그리고 심장 충격기가 우리 학교에는요. 진짜 많아요. 우리 학교가 굉장히 역사도 깊고 큰 학교인 만큼 이렇게 또 심장 충격기를 여러 곳에 잘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어디에 있는지 아마 대충을 알 텐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신관 1층 보건실 안에 있습니다. 신관 1층 보건실 안에 있어요. 두 번째, 기념관 1층 중학교 교무실 안에 있습니다. 기념관 1층 중학교 교무실 안에 있어요. 3번, 문무관 4층 체육교사실 안에 있습니다.
문무관 4층 체육교사실 안에. 네 번째, 별관 1층 생활지도부실 안에. 별관 1층 생활지도부실 안에. 자, 총 4개 기억하시죠? 네, 신관, 기념관, 문무관, 별관. 이렇게 관별로, 건물별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 증거이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률 하나만 제가 안내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교육받았던 이런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기가 좀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좀 소개하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까요? 네, 혹시 사마리아인이 누군지는 아세요? 네, 자 사마리아인은 성서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어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레위인이랑 제사장은 그냥 지나갔는데 네, 사마리아인만큼은 이 사람을 감싸주고 싸매어주고 도와주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고 칭함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냐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받는 법률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요. 일단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다 착해서 도와줄 것이다 라고 전제하고 들어가요. 일단 도와줬을 때 이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처치자의 선한 마음을 참작해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변형돼서 해석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2008년에 개정된 법률이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5조 2항을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법률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배운 대로 잘 처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나라에 우리 이 서대문구에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다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저 안장 봤는데. 갖고 가셨어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아직 안 됐나 봅니다.